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로봇주, 정말 연초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로봇주를 설명드릴 거고요. 자, 내년에 CES 있습니다. CES. 이 CES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엔비디아나 뭐 다른 빅테크들과 협력하는 로봇주가 또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 CES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로봇주들도 중요하지만 CES를 통해서 많은 로봇주들이 이슈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제가 무벡스는 최근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보인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집중을 풀겠다 했는데 벌써 주가가 두 배나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괜찮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설정을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전달을 드리고, 아마 그런 관점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눌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진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관점들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주식의 기본적인 좀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주식은 정말 신기하게도 가는 놈이 더 가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인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1등주를 잡아야 돼요. 1등주. 1등주를 잡지 않고 2등주, 3등주를 잡잖아요. 그럼 1등주가 20% 올라갈 때 2, 3등주는 5%, 3%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로. 좀 많이 올라가면 10% 올라가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1등주가 10%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2등주, 3등주는 15%씩 빠져요. 그래서 항상 비싸 보이지만 비싸 보이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수급 논리인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상승률 1등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뭐 하는 종목이에요?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주목. 그러면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뭐가 붙습니까? 주목을 하고 있게 되면 매수세가 붙죠. 그쵸? 그 조금 올라가면 매수세 붙으면서 세게 올라가는 거고요. 조금 빠지면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는 1등주보다 주목을 못 받는단 말이죠. 1등주 올라갈 때 얘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얘를 따라 사고, 얘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얘를 따라 삽니다. 이 부분이 뭐야?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등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1등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벡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정말 너무 많죠. 시가총액이 지금 얘네 2조 정도 되지만 시가총액 500억 대인 애들, 2천억 대인 애들,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중에서도 충분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5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종목을 발굴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500억에서 2천억짜리 종목들이 20개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개 정도에서 두 개 정도는 주가가 5배에서 10배 갈 것 같아. 나머지 종목들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을 항상, 주식은 돈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돈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안정적인 종목을 사라. 세상에 근데 안정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종목이 없죠. 자,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등주를 사라라고 말씀드릴게요. 1등주. 1등주인데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보는 기준은요, 시총이 1조 정도 돼야 됩니다. 1조. 제가 무벡스를 여기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바닥권을 잡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만원 구간대가 시총이 이제 1조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들에 제가 시총 1조가 되었고, 그 다음 뭐요?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최대 주주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죠.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예요? 바로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기업을 봐라. 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 최대 주주가 대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을 봐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대장주를 보려면, 1등주를 보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시에서 정말 매출에 대한 공시가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좀 더 괜찮겠죠. 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류 자동화 모듈 및 로봇 공급이라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예요? 물류 자동화와 로봇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560억이요. 우리가 이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은 많고 많지만 이렇게 500억 정도의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계약 상대방이 한국콜마예요. 화장품 제조업에서 물류 자동화와 로봇을 쓴다라는 건 앞으로보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로봇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진짜 최첨단 공장, 반도체나 이런 부분 물류 회사가 아닌 이 화장품 회사,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공급받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진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화장품에서 이러한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이 물류 자동화 및 로봇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대기업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벡스는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공략을 하시고요. 첫 번째 5일선 구간이 올라올 겁니다. 5일선 구간 그리고 11선 구간, 21선 구간을 공략 지점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주봉상 많이 올랐죠. 주봉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만원 구간이 계속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2만원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양봉의 중심선, 주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양봉의 중심선이 16,500원 선이죠. 즉 16,500원 선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5일선이지만 11선이 올라오는 구간, 즉 16,500원 구간은 일봉상 11선 그리고 주봉상 아마 5일선이 될 것 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호흡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16,400원까지는 열어두고 눌림목을 눌렸을 때 좀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조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사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관심 종목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세요. 제가 항상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좋은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바로 DIC입니다. DIC. 제가 똑같은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최근에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자, 왜 DIC를 또 말씀을 드렸냐? 로봇 부품주거든요. 자, 보시면은 DIC를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죠?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기업들, 그죠? 시총 1조인 기업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돼요? 안 되죠. 근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40%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어? 정말로 로봇 관련돼서 실적이 나올 수 있어? 이러한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뭐 하는 회사냐?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 그리고 기어 샤프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기어 마켓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정말 기업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분기 보고서에서 뭘 볼 거냐? 매출 및 수주사항. 자,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뭐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TM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벤더가 누구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의 영업부에서 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기존 거래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등 완성차 업체와 현대 트랜시스, 위아 등 부품 업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및 품질 개선을 통하여 기존 품목의 주문량을 확대하고 신규 개발 LTM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개발 참여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와 1차 벤더인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거, 연구 개발 활동은 또 뭐가 있냐라고 또 봐야 돼요.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감속기를 만들구나, 전기차용 감속기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바로 현대 트랜시스 자동차 부품 개발이 있습니다. 자, 현대 트랜시스 자동차 부품 개발이 왜 중요하냐? 자, 현대 트랜시스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자, 보게 되면은 일단 요거는 계양전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자, 계양전기 숨 고르기 끝내고 상한가 지킹했다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현대 트렌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현대 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시장의 투심을 지배하고 있다. 자,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로봇 밸류체인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받는 리레이팅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내용이죠. 현대 트랜시스가 지금 뭐하고 있다?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의 부품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양전기 또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얘도 뭐요?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연속 상한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현대 트랜시스가 로보틱스 모듈 부품을 공급받는다라는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뭐요? 로봇 부품 기업으로 현대 트랜시스도 전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DIC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무슨 사업이다? 감속기 사업이지만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가 또 나오냐? 광고가 너무 많네요. 자, 내연기관 떼고 로봇을 달았다. DIC 한 달 새 140% 폭등의 비밀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이 맞물려 DIC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왜 올라갔냐? 자, 왜 올라갔냐? 로봇 치면은 로봇 전동화 핵심 밸류 체인으로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어떤 부분이 있냐? 자, 현대차의 로봇 밸류 체인 편입 기대감. 자, 급등 핵심은 트리거는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의 구체화이다. 자, DIC는 산업용 협동 로봇의 필수 부품인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그룹이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프로젝트와 협력 가능성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됐다. 여기에 북미 주요 전기차 업체와 로봇용 감속기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이 입박했다는 해석의 투심을 저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 봤을 때 주가가 2007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죠? 박스권. 정말 재미없는 흐름들이 20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 흐름들을 어떻게 했다? 돌려내는 그림들이 최근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기적인 상승이 뭐가 될 수 있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DIC가 올라가지 못했던 건요, 여태까지 자동차 부품주로서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지만, 이때 코로나 때죠.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지만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앞으로보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주가의 가격을 리레이팅하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가겠냐? 지금 구간에서 그건 우리도 모르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이 신고가 영역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올라갈수록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식을 매집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또 비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 구간에서 들고 있다 혹시나 그러면은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고, 21선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성장성이라는 것들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61선 구간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C도 우리가 분할로 잡겠다라고 하면 21선을 잘 체크하시면서 61선까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 DIC를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HL 만도죠. 자, 만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봤을 때 얘는 아직 신고가를 못 갔어요. 이 과거의 움직임, 그죠? 코로나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요때 물린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한 데가 뭐냐면 과거의 만도를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럼 만도는 지금 구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앞쪽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구간 날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 가격대부터 보면은 2020년도 12월부터 매물이 있는 구간들이 현재 구간 보면은 2021년도 1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즉 1년 동안 만도를 거래했던 사람들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만도를 거래했던 사람들은 다 물려 있어요. 1년 동안 여기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래대금도 나오나? 잠깐만요. 거래대금. 자, 보겠습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자, 10조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2021년도에. 그죠? 10조의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뚫어 올려줘야 되는데, 만도를 끌어올리는 주포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포들의 입장에서 이 구간을 굳이 비싸게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여기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분명히 내려가는 구간에서 물을 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구간에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땐 평균 단가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일 수 있겠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주가를 급등시키지 않고 천천히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매집에 대한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흐름. 자, 매집에 대한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지쳐서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내는 구간일 수 있다. 우리가 이 꼬리만 봐도, 월봉상 꼬리를 봐도 알겠지만 여기 54,000원 구간 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럼 여기 있는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단계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만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회사냐?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0조가 나오는 회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천억, 5천억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주가가 우리가 바닥일 때 생각해보면 얼마죠? 35,000원, 3만원이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은 얼마였어요?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었다라는 거예요. 퍼가 3배밖에 안 됐다. 왜 도대체 이렇게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가 퍼가 3배밖에 안 되느냐? 간단하죠. 성장이 없겠다. 성장.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외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갔냐? 바로 만도가 로봇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미래에 앞으로 로봇 관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전에 HL 만도는 1차 밴더로 현대차, 기아차량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공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뭐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로봇이라는 확장성으로 앞으로 더 이익과 매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만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도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하셔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도까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도 뭐 하는 회사냐? 자,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 여기 있는지 볼까요? 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설명에 있나 볼게요. 로봇. 일단 전동화, 자율주행. 보시면 일단 자율주행이 첫 번째 있고요. 자, 여기 분기 보고서 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IR 보면은 기업 설명에 있죠. 12월 9일. 여기 IR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볼게요. 자, 장래 사업 보게 되면은, 자, HL 만도의 중장기 성장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매출은 2030년도에 14조 플러스 알파, 영업이익 6%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 다른 걸, 자, 뭘 하겠냐?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뭐냐?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쭉쭉쭉 내리면은 정말 길죠? 정말 긴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 봅시다. 여기 있죠. 자, 로봇 액추에이터 탑티어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게 되면은 4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2026년도에 뭘 할 거다. 자, M&A 또는 조인트 벤처를 검토하겠다.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이죠. 자, 로봇 관련돼서 조인트 벤처나 M&A를 추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성장,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27년, 28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내외 유망 고객 수주, 국내외 빅테크, 유망 스타트업 등 북미에서 이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한다?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청사진만 시장에 내놔도 사람들은 뭐요? HL 만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담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만도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서 끌고 가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주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 SPG 말씀드렸고요, 로보스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유일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3종목 중에 2종목이 진짜 3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때 말씀드렸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언제죠, 여러분들? 9월 7일이죠. 9월 7일에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만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보시면요, 봐봐요. 우리가 요 종목들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일단 바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뭐죠? 바로 SPG 27,000원인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SPG 말씀을 드렸고, 자, 이쪽 보시면은 보이다시피 SPG라는 종목이 보이죠? 27,000원대네요. 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봅시다. SPG 잘 보시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로봇이 결과적으로 이슈를 받으면 얘가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 찍어 맞추기로 하는 거 싫어하고요. 정말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돈들이 쏠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는데, 일단 최대주 지분율이 40%죠. 40%라는 것은 그만큼 최대주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정말로 로봇 산업이 개발됐을 때 얘네가 빠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뭐예요? 바로 로보스타죠. 로보스타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볼게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니 한 번 더 보세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 얘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시면 보이죠?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게 우리가 테마성의 성격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로봇주가 개발가 될 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최대주가 누구니까? LG전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움직인 애들을 보면, 로보스타가 제가 왜 얘를 조금 보고 있냐면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내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모든 이평선들 위쪽에 위치가 돼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보스타 종목도 제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2번이나 거쳤죠. 매물대 맞고 밀렸는데 다시 한번 매물대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있다. 충분히 뭐한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 현재 구간. 얘도 뭐야겠어요? 분할로 모아가면 괜찮은 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로봇주가 전체로 갔을 때 대기업이 최대주의주인 로봇주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올라간다. 자, 보시면 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 3가지에 대해서 뭐 만도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845-9501, 여기다가 아까 종목명 하고 타점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떤 부분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협력 관계에 있는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로봇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자, 이제 몸통이 되는 부분들,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중요하지만 로봇의 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로봇의 뇌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또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와 관련돼 있는 이 회사까지 여러분들한테 황제주로 남겨놓을 거니까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